네,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바로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을 꼭 찾아야 되는데 리포트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작업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방송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왜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목이 이마트였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예외로 생각했던 종목인데 제 주변에서도 방송을 보고 이마트 괜찮은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부담감을 팍팍 드리고 갈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맞추라고 가져오셨네요. 일단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방은 제한적, 상방은 상상 이상. 자체 이익으로 성장성 방어, 그리고 반도체는 달리는 말의 편자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또 반도체 산업 수요 전망치 상향. 얘기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 공통되는 키워드들이 있죠? 반도체. 네. 네. 저는 사실 어제 반도체를 가져오실 줄 네. 알아서 오늘 오니까도 반가운데 이거 레고랜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레고랜드를 만든 회사인가요? 반도체 회사가 레고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네, 반도체가 레고랑 보니까 레고랜드 여기 입장료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빌렸나요? 최근에 레고랜드를 통째로 빌린 회사입니다. 하루 동안요? 3일 정도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어딘가요? 자부심이 있는 회사의 네.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는 삼성전자, 레고랜드는 SK 하이닉스. 네, 좋네요. 네. 네, 오늘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를 먼저 또 들어볼게요. 네, 앞서서 방송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침체한다 싶으면 증권사들은 그 추세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이클이 돌아서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준을 잡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가? 돌아서기 전에 나는 하나하나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긴축의 시기에 차입에 의존하지 않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그 자금 운용, 어디에 자금을 활용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입에 의존해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기업들은 앞으로 긴축과 금리 인상 시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21년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바탕으로 M&A는 물론 설비 투자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 실적도 부채 충당금 또는 보상 충당금 쪽에 약 5천억 원 가까운 그 충당금을 제외하면 일회성 비용이죠. 이것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3조 원 이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컨센서스 추정치 하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헤드라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 일회성 비용들 그리고 보상 충당금 쪽으로 충당된 금액들을 본다면 오히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이 달성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 이익으로 M&A와 설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M&A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키파운드리 인수했죠. 그리고 ARM까지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충주, 그리고 용인에 이어서 청주까지도 M17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M&A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운영에 다급한 회사가 아니라 자체 이익으로 성장성을 키워나가는 회사다라고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ARM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 M&A는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괜찮은 부분일까요? 시간이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했던 것처럼 걸리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기업의 덩치를 키운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서 무언가를 M&A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기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종목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최근에 연기금 중심의 기관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종목이에요. 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D램 낸드 가격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D램 낸드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네요. 점입니다. 네네. 주가가 오히려 D램 낸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은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익성 쪽에서는 더 새로운 그래프를 이제는 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시장이 극도한 수요 부족분, 네. 수요가 이제 꺾였다라는 아주 극도한 수요 부족분까지도 주가는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개월 선행 PBR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요. PBR 밴드를 보았을 때 0.9배 정도, 어저께도 PBR 북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북 밸류 레이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PBR 1배가 시총 1배, 시총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2018년 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구간에가 0.9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0.9배, 2018년 저점대가 0.9배였는데 그 0.9배대가 방금 왔었습니다. 10만 8천 원 언저리가 그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언제까지 제가 SK 하이닉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어야 할지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네. 10만 8천 원 언저리에서 최초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11만 원 언저리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조정 시에는 살펴볼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까지 바로 들어보죠.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1만 원 언저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되돌린 구간인 이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텐데 PBR 0.9배가 이 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가격대가 이익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 구간대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점 끝으로 키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저평가 종목이었고요. 또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네,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방송이 될 텐데요.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오전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마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기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0988 허반석이라고 치고 문자로 전송하시면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평가 종목 SK 하이닉스였고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